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이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만나고 나면 오랫동안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다음엔 만나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외로우면 또다시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과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나고 대화를 했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보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가족, 직장 동료, 이웃,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 친구. 가벼운 인사만 나누는 사이도 있고 업무 때문에 연락하는 사이, 취미를 함께하는 사이.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사람도 있고 속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영상을 준비하며 늘 느끼는 것이지만 난 어떤 사람인가 먼저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좋은 인연은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더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50% 이상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즉,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손절은 아니어도 나쁜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한 듯한데요.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 4가지 유형. 첫 번째는 시간도둑. 나이만큼 세월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 많이 하죠.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수록 제일 소중한 것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키 크고 잘생긴 사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 게 있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하루 24시간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돈을 벌고 건강을 챙기는 등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전 시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시간은 유한하고 지금 남는다고 저축할 수도 없죠. 전 젊은 시절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시간도 있었는데요. 나이가 드니 그런 것들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가슴으로 인식한 후 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간도둑과는 좀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시간도둑이라고 하니 어감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 이유 없이 여러분의 물건과 돈을 가져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겠죠. 제지했는데도 계속한다면 경찰에 신고도 할 겁니다. 어쩌면 나이 들어갈수록 물건과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시간도둑에게는 너무 관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이 할 일인데도 무리한 부탁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모두 내 시간을 훔쳐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살아가며 서로 돕기도 하고 부탁도 할 수 있고 때론 약속 시간을 못 지킬 수도 있지만 그런 행동들이 습관화된 사람은 내 소중한 시간을 훔쳐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좋겠죠. 두 번째는 부담스러운 사람. 나이 들수록 편한 사람이 좋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편안한 사람의 반대는 부담스러운 사람인데요. 군자지교 담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다는 뜻인데요. 나이 들수록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담백한 관계가 좋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반말하고 훅 치고 들어오는 사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꼬치꼬치 물어보는 유형. 심하게 의지하고 집착하는 사람, 거절했는데도 물건 사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사람, 다단계 가입 강요하는 사람, 모두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죠. 남녀 관계에서도 부담스러운 이성은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남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여성으로서 매력이 느껴져도 지나치게 성격이 강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는 여성, 너무 공주 스타일, 집착과 질투가 심할 경우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성들은 눈치 없고 자연스럽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남자,
여자는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진도 빼려고 하는 남자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동성이든 이성이든 거리를 유지할 줄 알고 잘난 사람보다는 인간미 넘치고 소탈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정서적이든 물질적이든 부담을 주는 상대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쁜 행동 부추기는 사람. 여러분, 비만과 외로움도 전염된다는 거 아십니까? 형제자매가 비만이면 내가 비만이 될 확률은 40% 높아지고 배우자가 비만인 경우는 37% 높아진다고 해요. 유전자보다 사회적 전염이 더 강력하게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외로움도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울하거나 외로움이 클 때 평소보다 부정적인 언행을 하게 되고 상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일주일에 하루 이상 우울한 날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유도 우울한 감정이 전염되고 우울한 사람들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우울한 감정이 쉽게 전염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염성 효과는 사람을 3번 거치면 사라진다고 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다면적 입체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더 발현하고 사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쁜 면을 더 부추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상황에 따라 그에 적합한 모습을 드러내고 살죠. 직장에서는 직원의 모습으로, 또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는데요. 이 가면이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가면을 쓰고 일탈을 과감하게 감행할 수도 있고 혼자서는 무서워 못하던 행동을 누군가와 함께하며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같이 하니 죄책감도 줄어들고 수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자신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도 망각하기도 해요. 인간의 내면은 성과 악이 공존하는데요. 나쁜 행동 부추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나이 들수록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꼬여있는 사람. 세상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삐딱한 눈빛과 표정에서부터 유난히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죠. 콤플렉스로 똘똘 뭉쳐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있는 유형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절대 못 보고 사소한 것을 확대 왜곡해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데 능력자들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주위에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 친구가 적다는 말도 하는데요. 주변에 나를 끌어주고 호응해주는 사람보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나의 대인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어느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보던 시간도 있었는데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당연한가 생각도 해봤는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자신의 삶이 견고하고 성숙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꼬여 지나치게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피곤해집니다.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험담을 즐겨 하죠. 이런 관계는 하루라도 빨리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 유형 4가지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도둑, 두 번째는 부담 주는 사람, 세 번째는 나쁜 행동 부추기는 사람, 네 번째는 꼬여있는 사람. 나이 들수록 서로에게 득이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